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내뱉는 짜증 섞인 말에도 웃어 넘기고 자식들이 필요할 땐 달려가면서도 정작 내 말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던 그런 날들. 당신은 늘 참았습니다. 늘 양보했습니다. 늘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아온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익숙한 요구와 무심한 눈빛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착하게 산 건 잘못된 일이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서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처음엔 섬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당신이 평생 겪어온 억울함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착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착함의 방향을,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아온 시간을 존중하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50대, 60대,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일부 왜 착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볼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참고 넘어가라. 특히 여자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감정을 숨기고 불편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로요. 지지댁 눈치 보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내 옷 한 벌 사는 걸 미뤘고,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내 불만은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착하게 살수록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함부로 대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우리 엄마 덕분에 당신 아니면 누가 해 같은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해주는 모든 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알아챕니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냉정하게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것을 쉽게 내어줍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양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세상은 착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계를 존중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거기에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선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게 허락이라고 여깁니다. 당신이 경험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명절마다 당신 혼자 부엌을 지키는데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처음엔 언니,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당연해졌으니까요.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합니다. 당신은 노후 자금을 조금씩 깨서 보내줍니다.
아이는 고맙다고 하지만 다음에 또 연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 거절하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당신에게 이것저것 시킵니다. 물 떠오라고, 리모컨 갖다 달라고. 당신이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계속 해주니까 그게 당연해진 겁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겪는 공통된 패턴입니다. 희생, 당연함 요구, 더 큰 희생이 고리는 당신이 끊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착함은 자동으로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는 착함은 무시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착함에도 방향이 필요하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2부 희생이 쌓이면 관계는 왜 왜곡되는가? 희생이 쌓이면 관계는 왜곡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엔 의무가 됩니다. 처음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나중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결혼 초기부터 시댁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명절 준비, 제사 음식, 시부모님 병원 모시기. 처음엔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하며 칭찬도 해주셨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자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만 늦게 오거나 한 번 못 간다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요즘 며느리가 예전 같지 않네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평생 해왔는데 한 번 못 한다고 그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해주던 게 너무나 당연해진 겁니다. 희생이 쌓이고 쌓이면 그건 더 이상 희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 됩니다.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당신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내 노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잘 되면 돼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결혼 자금, 집 마련, 육아 지원. 당신은 이미 지쳐 있지만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도와줘야지 하며 또다시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신의 희생을 모릅니다. 아니, 알지만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늘 해주었으니까요.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이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겁니다. 부부 관계는 더욱 미묘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늘 한 발 뒤에 섰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남편의 피로를 배려하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립니다. 당신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늘 참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폭발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없어? 평생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편은 황당해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 잘 지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당신이 계속 괜찮은 척 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리면 다시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서로 다치지 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우고 상대에게 다가갈수록 상대는 당신의 가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상처받습니다. 희생이 반복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그 패턴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균형만 키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빠서도 상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구조가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3부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되는 이유 50대, 6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도 된다는 것.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았고 선을 그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았습니다. 계속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베푼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선을 그어야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차갑게 대하거나 복수하거나 상대를 벌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또 돈을 요구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이번엔 도와줄 수 없겠구나. 차갑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정직한 겁니다. 당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을 견디는 것도 아이의 성장입니다. 당신이 평생 모든 걸 해결해주면 아이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이것저것 시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일어나서 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피곤해. 직접 가져다 먹어. 퉁명스럽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당신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계속 대신해주면 그는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명절에 또 모든 준비를 당신 혼자 하게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불평 없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음식을 간소하게 하거나 다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불경스럽게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명절은 가족 모두의 날이지 당신 혼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발을 견디는 것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겁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거리 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은 피하고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요. 착하게 사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진짜 착함이 가능해집니다. 자신을 지우고 베푸는 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착함은 지속 가능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존중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경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조심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50대, 60대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나이입니다. 남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평생 양보하고 참고 희생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착함의 방향을 이제는 나에게로 돌려도 괜찮습니다. 남을 위한 착함만 있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착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혼자만의 산책, 미뤄뒀던 책 한 권. 누군가 당신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바로 응 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가? 할 수 있는가?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라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하세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의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선을 그을 때 상대도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망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 문장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착함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에도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인은 당신입니다. 남은 인생을 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만큼만 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것부터는 안 된다. 나도 쉴 자격이 있다. 이런 문장들이 당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착해져도 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바꿔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당신만의 시간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